네, 반갑습니다. 12월 17일 금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자, 시장이 조금 안정권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3,000포인트 지켜주는 모습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아침에 제법 큰 폭으로 떨어지긴 했었습니다만은 전부 다 회복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좀 됐죠. 물론 아직까지도 코스닥은 마이너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뭐 크게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약간의 변동성을 보임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조금 약화되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니 해도 주말장은 오후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수급이라든지 전체적인 추세가 괜찮다면은 오후에 주가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 동향이 지금 현재 대형주에 관심을 계속 가져주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뭐 많이 붕괴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만한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보면은 양봉이 제법 커요. 뭐 지수는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불구하고 지금 양봉이 크게 나왔다는 것은 저점대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즉 아침 시점에서부터 밀어 올리는 그런 주가 흐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위기 자체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수급적인 주체가 일단은 주가 상승을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렇게 큰 덩어리 자금들이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수가 빠지지 않아요 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본다라면 뭐 장중에 변동성을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죠. 이런 과정 속에서도 개인들은 물량을 계속 털리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팔고 있는 사람들 많으실 텐데 그 매도된 물량들을 외국인이나 기관들이나 이렇게 상승 쪽 베팅하는 그런 덩어리 자금들이 다 흡수해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배 아픈 일이에요. 내가 팔아먹고 내가 안 좋게 생각했었던 종목들을 그놈들이 사가지고 나중에 올려서 수익을 많이 본다는 거, 더 열받는 일이죠. 나는 손절했는데 나중에 주가 많이 올라가면 그것만큼 열받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판단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지금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 아침에 떨어진 이후에 쭉 올라갔고요. 일단 계속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지지선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거든요. 3,005포인트가 저점 라인으로 잡혀 있고요. 지금 지지선 때는 3,008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를 일단 잘 지켜만 준다라면 분위기는 좋아질 것 같다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권이긴 한데 특별하게 뭐 부담될 건 없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변동성이 조금 큰 게요. 대형주 쪽 움직임들이 썩 좋지가 않아요. 물론 코스피도 좋지 않습니다만 코스닥 쪽 시총 상위권 종목들 대형주들이 조금 더 변동성을 좀 더 키웠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양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코스닥은 지지선에 바짝 붙어있는 몸통이 작은 양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이렇게 몸통이 크게 올라와서 지지를 많이 해주고 받아주고 이런 모습들은요, 시장 자체의 어떤 기초 체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대감들, 향후의 주가 흐름들에 대한 관점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수급 볼게요.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계속 확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침부터 강하게 매수를 치고 들어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기관들이 지금 금융투자도 1,000억원대 따라붙은 모습이고요. 연기금도 177억, 엉겹결에 지금 따라붙은 모습입니다. 연기금은 또다시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부담은 없으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업종별 현황 볼게요. 대형주 쪽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지수 관련주들, 대형주들 다 들어가 있고요. 제조업, 금융주들 오늘 괜찮은 모습이죠. 근데 전기전자 쪽에서는 아직은 뭐 특별한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전자는 지금 보합 수준 살짝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지금 기관 쪽에서도 크게 개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상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주 쪽 움직임들이 조금 대부분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시총 상위에서 대체적으로 종목들 매수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포스코라든지 또는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도 다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은행주들 움직임들도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전기전자 쪽에서 매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반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형주 쪽 움직임들 매수, 그 다음에 지수 관련주도 매수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는 것은 지수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볼게요. 코스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마이너스 0.39, 근데 양봉이에요.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 양봉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마이너스 국면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나쁘지 않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희망적인 부분이 좀 되겠죠. 하지만 아직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또 일괄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관망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약간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KB금융, 은행주도 잘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 외에는 뭐 그냥 약보합세 또는 강보합세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서 크게 의미는 없는 상태고요. SK이노베이션은 어제 이어서 또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강력한 상승세에 연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치료제 관련해서 좋은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쪽에서 관심들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HMM이 최근에 주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단기적 상승을 만들어내는 모습인 것 같아요. HMM이 이제는 뭐 주가 하락에 대한 포인트보다도 이제는 저점대 통과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지션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위쪽 저항 라인대가 35,000원대 구간에 나와 있는데 그 정도까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 이평선을 잘 모아서 넘어갈 수 있겠는지 그 여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코스피 쪽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아주 그 초대형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약간 약보합을 보이는 반면에 중간급으로 내려오는 거, 시총이 한 20조 원대, 30조 원대 되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보시면은요, 그냥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냥 위메이드 혼자 1.6% 정도 올랐는데, 이거는 뭐 이미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반등 나가는 거라 큰 의미가 없겠고요. LNF든 에코프로비엠이든 추세가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판단으로 이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기 때문에 향후의 전망과 관계없이 추세가 꺾이고 내려갔을 때 심리가 안 좋아져서 매도가 많이 쏟아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올라가면서 신고가 만들어내는 모습이라 별 문제는 없잖아요. 이렇게 같은 업종 내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이제 대형주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는 상황이 있겠지만 저점에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그냥 그거 무시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같은 테마선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올라갔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른 전략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지금 게임주들 뭐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특이하게 많이 밀렸다거나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근데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인 내용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쪽 먼저 살펴볼게요. 기관 쪽 보시면은요,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이런 쪽 매수가 들어가 있어요. 자동차 쪽 분위기 괜찮네요. 포스코, SDI, 현대제철, 철강주들 움직임들 오늘 괜찮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진 편이고요. 현대차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 또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일련의 작업들, 뭐 인프라라든지 뭐 건자재 이런 쪽의 움직임들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고요. 금융주, 그 다음에 IT 이런 쪽도 골고루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매도가 있긴 있는데 거의 뭐 무시해도 될 정도의 많은 물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봤을 때는 또 시장의 부담감이 그만큼 크지 않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만약에 수급이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나은 그런 형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오후에 얼마만큼 잘 들어올 것인가,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자, 외국인들 지금 어떨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 250억 정도 팔고 있는데 물량이 되게 적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저기 밑에 있어요. 25억 정도라서 거의 뭐 지금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배당을 좀 많이 줄 거나 재료가 있는 종목들, SK텔레콤이든지 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쪽입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발생하는 모습이라서 멋있죠. 이 종목은 계속 들고 가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대신에 SK스퀘어는 아니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SK텔레콤과 SK스퀘어 보통의 어떤 상황과는 좀 다른 그런 부분이지만 배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이 훨씬 더 좋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은행주들,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또 올라가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뭐 그다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이런 쪽 은행주들 골고루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은행주들이 대체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잖아요. 배당을 많이 주는 패턴들이 외국인이나 기관들 이런 덩어리 자금의 매수를 끌어당기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배당률보다도 더 많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대신에 이제
기준일이 지나고 나면 주가가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보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보험주, 은행주 이런 금융주들은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보면 LNF, 에코프로비엠 등등등 해가지고요. 시총 상위에 있었던 이 배터리 소재 관련한 종목군들 매도가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양들 좀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임주 쪽에서는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게임주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보자 이런 느낌이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뭐 100억 원대 미만으로 매도하는 것들은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오후에 어떤 상황으로 변화가 될런지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확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대형주 쪽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오후에도 밀릴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는 거. 자, 즉 아침에 떨어져서 반등 나간 시점에서의 지지선을 잘 유지하고 분위기를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음 주가 됐을 경우에는 일단 뭐 악재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산타랠리 연말 랠리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배당락 즉 기준일까지는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내내 분위기가 계속 개선될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들만 가져가시고 있다라면 시장에서 겁먹을 필요 없는 거고요.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면 내가 가진 종목들 잘 유지하면서 진행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장을 점검을 하시고 대응 전략을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 뭐 시장은 일단 오후에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수급 동향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감까지 보고요. 네, 마감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